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들 정말 잠시만 한눈 팔면 쿵 하고 넘어지거나 어디 부딪히곤 하죠.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지는 일인데요. 바로 그 위기의 순간에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게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다치면 어떡하지? 이 막막한 질문 앞에서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대처하는 법,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이 6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흔하게 일어나는 응급 상황들이죠. 머리 부상부터 독극물 섭취까지 이 상황별 대처법, 일종의 플레이북을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상황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바로 머리 부상입니다. 아이 키우다 보면 쿵 하고 머리 찢는 일 거의 일상다반사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머리에서 피가 나면 진짜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침착함입니다. 자,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일단 바로 119에 신고부터 하시고요. 그 다음엔 깨끗한 것으로 상처를 덮어주는 거예요. 아이를 눕힐 때는 머리랑 어깨를 살짝 높여주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 부위를 직접 꾹 누르지 마시고 그 주변을 압박해서 피를 멈추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직접 누르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피가 안 난다고 해서 안심하면 절대 안 돼요. 진짜 위험한 신호는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런 증상들입니다. 아이가 막 졸려하거나 의식이 좀 희미해 보인다, 자꾸 토하고 머리 아프다고 한다, 숨 쉬는 게 좀 이상하다. 이런 것들이요. 특히 양쪽 눈동자 크기가 다르거나 귀나 코에서 피 말고 맑은 액체가 흐른다? 이건 정말 정말 위급한 신호니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셔야 합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진짜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귀나 코에서 피나 맑은 액체가 흘러나온다. 절대 막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뇌 안의 압력을 낮추려고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내보내는 걸 수 있거든요. 이걸 억지로 막아버리면 그 압력이 빠져나갈 곳이 없어서 뇌압이 확 올라가고 훨씬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셔야 해요. 자, 이번에는 정말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죠. 바로 눈입니다. 눈을 다쳤을 때는요, 어떻게 다쳤느냐에 따라서 대처법이 완전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알아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보시면 딱 비교가 되죠. 왼쪽처럼 그냥 모래나 먼지가 들어갔을 때는 생리식염수나 흐르는 깨끗한 물로 씻어내면 돼요. 간단하죠? 그런데 오른쪽처럼 날카로운 것에 찔렸다? 이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절대 물로 씻으면 안 되고요. 박혀있는 걸 억지로 빼려고 해서도 안 돼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친 눈뿐만 아니라 멀쩡한 눈까지 양쪽 눈을 다 가려서 눈동자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호기심이 왕성하다 못해 폭발할 때가 있잖아요. 콩이나 작은 장난감 같은 걸 코나 귀에 쏙 집어넣는 경우 겪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코에 뭔가가 들어갔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이물질이 없는 반대쪽 콧구멍을 손가락으로 꾹 막고요. 아이한테 입을 꽉 다물고 흥! 하고 코를 세게 풀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몇 번 해봤는데 안 나온다? 그럼 더 이상 시도하지 마세요. 무리하다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제발 집에서 면봉이나 핀셋 같은 걸로 억지로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러다가 이물질이 더 깊숙이 들어가거나 연약한 코 점막에 큰 상처를 낼 수 있어요. 이건 무조건 전문가,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놀이터 필수 응급처치 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코피와 치아 손상입니다. 애들끼리 놀다가 부딪혀서 코피 빵 터지거나 이가 쑥 빠지는 경우 정말 흔하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코피 나면 보통 어떻게 하세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뒤로 젖히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상식입니다. 절대 안 돼요. 피가 목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거나 그걸 삼켜서 토할 수도 있거든요. 정답은 뭐냐? 고개를 앞으로 숙이는 겁니다. 그리고 코뼈 바로 아래 말랑말랑한 부분을 손으로 꽉 잡고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가 빠졌을 때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나갑니다. 빠진 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바로 30분 이내입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건 빠진 치아를 어떻게 병원까지 가져가느냐예요. 절대로 치아 뿌리 쪽은 손으로 만지면 안 되고요. 이걸 생리식염수나 그게 없다면 흰 우유에 퐁당 담가서 최대한 빨리 치과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심을 성공률이 확 올라가요. 네. 이제부터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아마 모든 부모님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일 거예요. 바로 기도 막힘, 즉 아이 목에 음식이 걸렸을 때입니다. 이 순간은 정말 1분 1초가 골든타임인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거예요. 만약 아이가 캑캑거리면서도 기침을 하고 있다면 그건 아직 숨 쉴 틈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땐 계속 기침을 하라고 독려해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아이 얼굴이 파래지면서 기침 소리조차 못 낸다? 그럼 지금 바로 우리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하임리히법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이의 등 뒤로 가서 서시고요. 한 손은 주먹을 쥐어서 아이의 배꼽 바로 위, 그리고 명치 바로 아래에 딱 갖다 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손으로 그 주먹을 감싸 쥐고 빠르고 강하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안쪽에서 위로 훅, 훅 하고 5번 밀쳐 올리는 거죠.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이걸 반복해야 합니다. 이 동작은 정말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해두셔야 해요. 그런데 만약 하임리히법을 하는 도중에 아이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다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바뀝니다. 바로 심폐소생술, CPR로 전환해야 해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한 명은 빨리 119에 신고하게 하고 나는 바로 아이를 바닥에 똑바로 눕히고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기 직전에 입안을 한번 들여다보고 혹시 이물질이 보이면 손으로 조심스럽게 꺼내주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6번째 상황입니다. 이것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경우인데요. 아이가 약이나 세제 같은 독극물을 삼켰을 때입니다. 이때는 뭘 해야 하는지보다 뭘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왼쪽보다 오른쪽, 즉 절대 안 되는 일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흔히들 뭔가를 잘못 먹으면 토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그게 세제처럼 부식성 있는 물질이면 올라오면서 식도에 2번 화상을 입히는 꼴이 돼요. 또 중화시킨다고 물이나 우유를 마시게 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오히려 독이 몸에 더 빨리 흡수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뭘 해야 하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바로 119에 전화해서 그분들의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의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 모든 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황금률이 있습니다. 첫째, 침착할 것. 둘째, 위급하면 무조건 119에 신고할 것. 셋째, 아이를 함부로 옮기지 말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급대원에게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결돔의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확실한 응급처치는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처럼 미리 알아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소중한 우리 아이를 지켜낼 수 있는 든든한 자신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